안녕하세요. 너바분 배짱이 너바바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눈자쿠가 업데이트가 또 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제가 하이들이 몰리는 사이에 눈자쿠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매니저에 들어가서 커스텀 노드에 가면 눈자쿠 커스텀 노드가 있고요. 음, 눈자쿠 하면은 여기 나오죠. 인스톨. 자,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달라진 점이 뭐냐? 이렇게 눈자쿠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하면 전에는 이제 스테빌리티 매트릭스 안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가 눈자쿠가 파이썬 3.10을 지원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 파이썬 3.11이나 3.12용으로 따로 컴피를 세팅해서 눈자쿠를 보여드렸던 건데 이번에는 그냥 3.10이 지원이 되면서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커스텀 노드 설치하면 이렇게 No Module Name 눈자쿠 이렇게 나와요. 이건 아직도 그러네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링크는 그때 공유했던 링크랑 같은 링크인데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파일이 확 들어왔습니다. 버전업이 0.14에서 0.12, 0.13, 0.14 오던 게 갑자기 0.2.0으로 갔어요. 앞자리가 바뀌었다는 거는 큰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0.2.0부터는 파이썬 3.10도 지원하는 게 보이죠. 파이토치도 다양하게 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이토치 스테이블 버전은 2.7이고요. 거기서 파이썬 3.10에 맞춰서 스테빌리티 매트릭스 유저도 요거 파일을 받아주시면 윈도우용 이걸 다운받으면 이제 설치해서 쓸 수 있고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두 번 설치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커스텀 노드에서 한 번에 설치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튼 환경에 따라 뭔가 다른가 보죠. 저희가 만약에 얘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오픈 인 익스플로러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된 곳이 열리고요. 그리고 venv 폴더로 가서 스크립트로 가서 여기를 딱 눌러주면 입력할 수 있는데 cmd 눌러주시면 명령어 창이 이 경로 안에서 열리고요. 여기서 activate 해주면 이 앞에 venv라고 붙으면서 가상 환경이 실행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다운받은 거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이 경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여기다가 다운을 받아놨으니까 저는 요걸 가져가서 그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config 폴더로 들어가서 여기에다 넣어주셔도 되고 저 안에 넣어주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넣어놓고 자 여기서 여기 넣었으니까 이거를 휠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휠 파일을 설치하려면 저기 있는 거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니까 여기 경로로 나가줄게요. cd 점점 하면 밖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가상 환경 안에서 pip install 하고 요거 파일 명을 확장자명까지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그대로 설치가 이 가상 환경 안에서 설치가 됩니다. 자, 앞에 거는 다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 해가지고 다 있대요. 그러니까 커스텀 노드 설치하면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눈차크라는 거를 한번 딱 설치가 성공을 하면서 이거를 해주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휠을 한번 설치해 주고요. 지금 보니까 아까 실행되면서 뭔가 꼬였는데 다시 실행해 줄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컴피UI가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다발적으로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그거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컴피UI를 실행했는데 실행이 됐는데 내가 종료하지 않아도 콘솔 상태에서 실행되지 않은 것처럼 표시가 되는 상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실행은 됐는데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랑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그 부분은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그걸 모른 채로 다시 실행 버튼을 누르면 무슨 프로토콜을 뭐 한 개밖에 사용할 수 없다, 뭐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에러 메시지가 막 뜨거든요. 그럴 때는 한 번 더 실행이 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스테빌리티 매트릭스 자체를 껐다가 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컨피아이 이 안에서 리스타트 하면은 안 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유에서고 어쨌든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방금 수동으로 휠 파일을 설치했으니까 이제 눈자쿠가 사용이 가능해진 거고 모델은 이제 다운로드를 지난번에 눈차쿠용으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았었잖아요. 이거 새로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또 명령어를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실행만 하면은 바로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저장이 되는 구조고, 중요한 거는 배치를 어떻게 해주냐. 모델 폴더 안에 디퓨전 모델스 폴더 안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폴더명으로 해서 여기다가 싸그리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이 config 파일이랑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블록스랑 뭐 이거 뭐라고 하죠? unquantized layers 이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줘야 눈차쿠가 모델이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필 데브도 들어가면 똑같이 있죠. 네, 이렇게 있어야 얘가 로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눈차쿠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이유가, 네, 오픈소스 모델 중에서 플럭스 모델이 최강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 플럭스 모델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미지 생성 속도가 너무 느리다, 스테이블 디퓨전 뭐 SD 1.5 SDXL에 비해 이미지 생성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좀 뭐라고 할까요? 손이 안 가게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눈차쿠가 생기면서 저는 눈차쿠로 이미지 생성하니까 너무 빠르고 좋다 그랬는데, 하이드림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눈차쿠가 있음에도 손이 잘 또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거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또 보여드릴 건데, 자 어쨌든 컴피아이 매니저 안에서 커스텀 노드를 여기서 눈차쿠 검색해서 설치했죠. 그리고 아까 수동 휠도 다운받아서 가상 환경 안에서 설치했죠. 그러고 나면 이렇게 이 친구들이 불러와집니다. 제가 이 전 영상에서 공유했던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설치를 하셔도 안 된다고 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번에 노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눈차쿠 노드 이름이 이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뭐 SVDQ 뭐 int4 어쩌고 저쩌고 였는데, 이번에 눈차쿠 플럭스 DIT 로더로 아예 이름이 변경되면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네 가지 노드가 눈차쿠의 핵심 노드죠. 변경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워크플로우를 만드셔야 되고요. 이것 또한 제가 또 공유해 드릴 거니까 받아서 쓰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 이번에 중요 변경점이 로라 컨버터가 없어졌다. 컨버팅 하는 게 필요 없어졌고요. 기술적으로 컨버팅이 필요 없어지면서 로라를 얼마든지 그냥 사용할 수 있고 다중 로라가 사용이 가능해졌고, 해상도 제한이 원래 있었는데 해상도 제한 또한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상도 제한이 없어지면서, 제가 전에는 얼티밋 SD 업스케일을 썼지만 이번에는 해상도 제한이 없어지면서 그냥 하이레즈 픽스 기능을 사용 가능하게 되면서 이렇게 업스케일을 워크플로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테일 데몬 넣어놓은 건데, 디테일 데몬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건 또 여기 보면은 플럭스 DIT 로더에 캐시 트레시홀드라고 해서, 이 캐시 트레시홀드 딱 보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나요? 네, 퍼스트 블록 캐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올려주면 캐싱 했던 데이터 중에서 중복되는 캐시를 스킵하면서 연산을 빠르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고요. 이걸 높이면은 당연히 이제 근데 정확도는 떨어지겠죠. 0.12가 표준 값이라고 해서 표준 이제 가속할 수 있는 값이라고 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만 딱 하면 적당하게 무난하게 이제 이미지 생성이 1280에 768짜리를 10초에 한 장 뽑고요. 업스케일 하는데 2K로 업스케일 하는데 30초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40초 안에 2K 이미지를 한 장 뽑을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눈차쿠가 어쨌든 플럭스 기반이니까 원래 플럭스 모델과 어느 정도 퀄리티 차이가 날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테스트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이드림과 또 비교해보면 얘는 또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총 3가지 모델을 준비해서 눈차쿠와 그리고 하이드림 패스트 Q8 모델과 그리고 플럭스 데브 Q8 모델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게 극한으로 프롬프트를 한번 짜보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예전에 한번 하이드림 모델 소개드릴 때 플럭스를 약간 이렇게 패배자로 만들어서 하이드림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프롬프트를 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플럭스가 이제 눈차쿠라는 스포츠카를 타고 하이드림을 좀 조롱하는
그런 쪽으로 프롬프트를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플럭스 모델이 이 프롬프트를 그렇게까지 잘 표현해주지를 못했어요. 이게 이제 그냥 데브 모델이 만들어준 거 2K고요. 업스케일 다 들어간 걸로만 보여드립니다. 이번에는 업스케일 한 걸로만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눈차쿠가 만들어준 건데요. 보면은 좀 아쉽죠. 이제 저는 어쨌든 스포츠카에 눈차쿠라고 적히길 원했어요. 플럭스 짝대기 눈차쿠. 그리고 여자는 가방을 들고 있는데 가방을 들고 있는 가방에는 하이드림이라고 적혀 있길 원했지만 네, 조롱하지도 않았고요. 여자가 무표정이거나 쓸쓸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무표정이라고 칠까요? 네, 편안해 보이긴 하는데 무표정에 하이드림이 들어가려다 말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실히 누락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표현을 못하는 건 아닌데 프롬프트가 확실히 누락된다. 하이드림 네, 정확하게 적혀있죠. 글자가 들어갈 땐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락되지 않았을 때는 표현은 해준다는 거죠. 표현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건 다 눈차쿠입니다. 눈차쿠가 표현한 것들인데요. 하이드림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플럭스 눈차쿠 안 적혀있죠. 남자가 조롱기가 있긴 있네요. 네, 이렇게 조롱을 했다? 그럼 여기가 빠졌다. 글씨가 들어갔다? 표정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뭐 하나를 가지면 뭐 하나를 놓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 플러스 눈차쿠 여기는 그나마 좀 들어갔는데 좀 아쉽죠?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봐야 되는데 약간 다른 데를 보고 있어서 그래도 최대한 하이드림도 뽑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원래 데브 거였고 플럭스 데브는 일단 근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차쿠와 얼마나 성능 차이가 나는지가 궁금해서 해봤던 거고 하이드림과 눈차쿠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를 또 테스트를 같이 했거든요. 이게 하이드림이 뽑아준 겁니다. 그냥 진짜 하이드림이 거의 압살을 했습니다. 플럭스 눈차쿠 번호판에도 있고 옆에도 적혀있죠. 그리고 가방에 하이드림까지 적혀있죠. 물론 남자의 조롱이 빠졌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쉽지만 뭔가 이미지가 훨씬 세련되고 완성도가 있다? 그런 느낌이 확 나요. 사진을 딱 보면 아니 그러니까 눈차쿠에 대한 영상을 좀 이제 준비하려고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까 하이드림이 너무 부각되는 거야. 플럭스 눈차쿠라는 스포츠카를 타고 플럭스가 하이드림을 조롱을 해야 되는데 그 이미지마저도 하이드림이 더 잘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이제 상황이 와버렸는데요. 이런 차량 뭔가 이 뭐라 해야죠? 고급진 표현과 이미지 전체적인 느낌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하이드림이. 물론 여기서는 약간 이 남자를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합성한 것처럼 됐죠. 여기서 원래 약간 얼굴이 이런 느낌이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력이 정말 수준급이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 건 뭐냐면 비가 오는 도로에서 이제 플럭스 눈차쿠 스포츠카를 타고 이겨서 승리한 깃발을 흔들고 있는 하이드림 앞에서 하이드림 가방을 맨 여자 앞에서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 이 씬에 비가 와야 됩니다. 오고 있긴 하죠. 100%로 보면 오고 있긴 한데 뭔가 아쉬워요. 뭔가 아쉬워. 이렇게 자 이거 지금 눈차쿠예요. 눈차쿠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비가 오고 있긴 한데 일단 아쉽고 비가 아주 부슬비처럼 보이죠. 그리고 깃발이 제대로 안 잡혀요. 그리고 옷이 이염돼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아쉽죠. 표현할 게 많아지면 결국에는 누락이 되는 게 플럭스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자도 다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이고 자동차에는 아예 글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이제 깃발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서로 간에 이렇게 좀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프롬프트가 엔코딩 되는 과정에서 서로 섞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눈차쿠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데브 모델이 그냥 뽑았을 때 어땠냐?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이제 어쨌든 지금 시드를 통일하지 않았고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서 랜덤 시드로 다양하게 뽑아본 건데, 자, 방금 이거 눈짜쿠가 뽑은 것들 보셨죠? 하이드림은 어떻게 뽑았을까요? 자, 퀄리티 차이 미쳐버립니다, 진짜. 깃발 명확하게 잡고 있고, 빅토리, 여기 플럭스 적혀 있고, 눈차쿠는 빠졌지만, 의상이나 이런 것들에서 표현이 확실히 잘 되고 있고, 비가 정말 억수로 쏟아지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랜덤 시드인데 꽤나 일관적이죠. 이 랜덤 시드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픽스한 줄 알았어요, 시드를. 근데 아주 일관되게 프롬프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는 뭐였냐면 플러스와 하이드림 간의 대비 구도를 보여주는 거였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금방. 근데 확실히 느낌 차이는 나긴 나요, 많이. 이게 이제 눈차쿠가 뽑은 것들, 그리고 데브가 뽑은 거. 살짝 눈차쿠보다는 부드럽죠? 네, 명암 주는 게 데브가 전체적으로 눈차쿠보다는, 플럭스 데브 모델이 눈차쿠보다는 부드럽게 명암을 주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사실상 표현력에서 별반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눈차쿠가 플럭스의 성능을 많이 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자꾸 제가 하이드림이 만든 걸 가져오니까 퀄리티 차이가 상당히 느껴지는 거죠. 원래는 이런 프롬프트였다 이거죠. 이 의상 플럭스가 항상 하이드림보다 지금 향상돼 있어 보이게끔 프롬프트를 짜놨기 때문에 얘는 항상 피처리스틱한 의상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거기서는 표현이 다 안 됐죠. 플럭스가 만든 거는. 근데 하이드림이 만든 거에서는 정확하게 아주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눈차쿠라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사실 이거 Z 엔진이 달린 뒤에 부스터가 나오는 이제 바이크를 타고, 플라잉 바이크를 타고 이제 뭐 그런 거였던 걸 건데, 프롬프트가 학습이 안 됐는지 표현이 안 됐죠. 얘도 안광을 뿜어내는 뭐 그런 거였을 건데, 의상도 그런 이런 슈트가 아닐 건데, 이제 플럭스의 한계를 보여주는 눈차쿠. 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이드림과 얘가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데이터 학습량이 하이드림이 플럭스보다 4배 많아요. 플럭스도 5억 개인가를 학습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학습량이. 근데 하이드림이 4배 많으니까 거의 20억 개의 데이터량을 가지고 학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요게 방금 보여드린 게 눈차쿠. 뭐 괜찮게 나온 씬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표현하라고 한 것들이 다 표현하지 못했다. 엉성하다. 그래서 아쉽다. 이런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데브 모델이 뽑은 거 이상하게 나와버렸죠. 이거는 하이드림이 뽑은 거. 하이드림은 그래도, 하이드림도 솔직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는 잘 뽑았어요. 원했던 거 맞아요. 속도감 있고, 얘가 거의 부스팅을 하는 바이크를 타고 날아가는 듯한, 이렇게 플럭스 눈차쿠를 어딘가에 적으려고 했죠. 그러면서 하이드림이 따라가고 있지만 얘가 월등하게 빠르게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잘 표현했죠. 그때 하이드림은 생성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했잖아요. 풀 버전 Q8로 50스텝으로 이미지 생성했을 때 한 장당 2K 이미지 생성하는데 15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테스트를 패스트 모델로 했죠. 그럼에도 퀄리티가 압도적이죠, 플럭스보다. 생성 속도는 어땠을까요? 플럭스 데브가, 그러니까 눈차쿠가 2K 뽑는데 40초, 플럭스 데브가 3분 50초, 플럭스 데브 Q8이 3분 50초였어요 2K로. 근데 하이드림이 얼마였지? 아까 적어놨는데, 네. 하이드림이 3분 20초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이드림을 소개할 때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아쉬워요. 최적화가 필요해 보여요. 했지만 이게 하이드림 맛을 보고 나면
플럭스를 뽑는 거에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너무 아쉽다 생각했는데 비교하려고 돌려보니까 플럭스 데브 Q8이 더 느린 거예요. 네. 물론 하이드림 패스트 모델에 썼지만 패스트 모델이 퀄리티가 더 좋은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대세가 확실히 하이드림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거죠. 학습 데이터량도 많고 클립 로더도 쿼드로플이나 프롬프트 해석도 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다 또 완전 오픈 소스죠. 완전한 오픈 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해요, 가능성이.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근데 오늘 영상은 사실 눈차쿠를 이제 눈차쿠가 업데이트 됐다 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 어쩌다 보니까 눈차쿠와 하이드림의 성능 비교가 되면서 플럭스와 하이드림의 성능 비교를 또 해버린 영상이 됐는데요. 근데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이거는 진짜 좀 사람들이 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어쨌든 눈차크 업데이트 돼서 이렇게 사용 가능해졌다. 속도는 빠르고 플럭스 대비 퀄리티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하이드림이 압살을 해버렸다. 그래도 엄청나게 빠르게 40초에 2K 한 장씩 뽑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눈차크 충분히 쓰셔도 될 것 같다. 네, 오늘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